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화목이 행복을 부르는 열쇠라고 하셨고, 이 화목이 가족의 양명, 즉 성공과 번영을 만드는 열쇠라고 하셨으며, 이리하여 이 화목이 결국에는 만복을 부르는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화목의 길로 가지 않고 싶어하는 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화목의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이 내용을 모르기에 그러한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수많은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주 상담을 해드렸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고 있는 분들의 계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화목함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은 없었으며, 누구 할 것 없이 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흐르고 대화가 흐르며 부모와 자식 간의 자애와 존중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번영과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을 것이며,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고 대화가 없으며 부모 자식 간의 간격, 또 배우자 간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틀림없이 하시는 일에 발전이 없고 번영이 없거나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하시는 일들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자의 가정과 후자의 가정이 많은 차이일 듯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단순한 하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바로 소통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전자의 가정은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며, 후자의 가정은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화는 없고 갈등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늘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이 큰 것을 이루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아주 단순한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이렇게 소통을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번영과 성취의 일로, 즉 행복함이 가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에는 향기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말에는 향기가 있고 누구의 말에는 악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분명 누구와 대화를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누구와 대화를 하면 혈압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여 유명한 성인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말은 마음의 상처를 만드는 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상대의 작은 실수에도 욕부터 나오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제 자식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난 삐뚤어진 것은 못 봐, 반드시 고쳐야 해 라며 상대의 작은 실수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상대의 마음에 말의 칼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아마 상대의 작은 실수들을 사람들이 바로잡고 고치려고 한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싸움투성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하겠죠. 네, 하여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늘 실수를 해 라고 웃으시면서 여유롭게 받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맞습니다. 늘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분명 이러한 여러분의 말에는 향기가 날 것이며, 이 향기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말과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신가요? 혹시 손자들이, 자녀들이 제잘거리고 부모들은 손뼉을 치며 웃는 그런 가정은 아니신가요? 네,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녀들의 이야기는 많아야 하는 것이며 부모들의 이야기는 적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상대의 사정을 다 들어주십시오. 부하 직원들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어른된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들으십시오. 네, 이리하여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 거예요. 세 번째로, 늘
조금 손해보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다툼은,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네, 분명 자기의 말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에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이런 분들 아주 자주 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인들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또래에는 예전에는 제일 똑똑하고 현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은 바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 똑똑하던 양반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물론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하죠. 늘 아주 조금의 손해를 보려는 사람이 되시고 또 조금의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말을 쓰십시오. 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작은 불편함이 내 가족 중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이 된다는 사실, 나의 작은 불편함이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에게는 편안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만난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늘 만나시는 친구, 동료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워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자상한 아빠, 다정다감한 배우자로 여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상대의 말에 감동을 받거나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더 진해지게 되면 눈물도 흘리게 되겠죠. 또한 이 행동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네, 하여 이 머리를 끄덕이는 작은 동작 하나는 상대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최고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아마 누군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늘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인생 최고의 벗이라고 여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 주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도 이어질 것이며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생 최고의 동반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해도 잘 되는 집안이 되는 비결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만복이 가득한 행복과 번영만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